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전 시간에 배웠던 삼각함수 있잖아요. 그 삼각함수를 도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삼각함수는 주로 이제 회전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뤘었는데, 이것이 도형이 가지고 있는 각에 대해서 적용이 될 때에는 주로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 이런 어떤 도형들, 각각의 도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각과 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을 암기를 하고 얘를 언제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 배우도록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는 기존의 회전이지만 각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다각형 도형에서 사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삼각형, 삼각형에는 사인 법칙이라는 법칙이 하나가 있고 코사인 법칙이라는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법칙은 동일한 삼각형, 동일한 하나의 삼각형 내에서 변과 각이 이루는 공식, 즉 동일한 삼각형이어야 돼요. 하나의 삼각형 내에서만 적용이 되고, 만약에 삼각형 ABC가 있고 삼각형 DBE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삼각형 따로따로에서는 공식이 적용이 안 됩니다. 즉 얘는 하나의 정해진 삼각형 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일종의 비례식과 같은 그런 정리된 식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식을 암기를 하실 때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공식을 암기를 할 때 각이 세 개가 있고 변이 세 개가 있을 때 서로 짝이 되는 변이나 각에 대한 위치를 갖다 정확하게 규정을 짓지 않는다면 공식을 외울 때 헷갈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재정의를 할 겁니다. 삼각형의 정의. 그래서 이 삼각형을 정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될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6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3개의 변과 3개의 각인데, 자, 이것들을 이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얘가 우선일까요? 얘가 우선일까요? 변일까? 각일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더 높을까라는 것이거든요. 자, 일단은 각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이 녀석들의 이름을 먼저 정한다. 그래서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놓고, 얘가 이제 ABC라는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세 각의 이름은 무엇이 되겠어요? 바로 꼭지점의 이름과 같습니다. 각의 이름이 꼭지점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를 각 A, 각 B, 각 C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거예요. 이때 자, 변을 갖다가 이름을 붙일 건데, 변은 반드시 자, 공식입니다. 이거는 모든 만국에서 통용되는 공식이자 규칙이기 때문에 어디 외국에 나가도 이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마주보고 있는 변,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이 서로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각을 대문자로 쓰시고 변을 소문자로 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각도 A가 쳐다보고 있는 여기가 스몰 a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도 B가 쳐다보고 있는 녀석은 여기죠. 얘가 스몰 b, 각도 C가 쳐다보고 있는 이쪽이 스몰 c. 요 규칙이 바로 삼각형에서의 무엇이다? 각과 변을 이름 붙이는 방법이다.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마구잡이로 붙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얘는
반드시 이렇게 되기로 약속을 한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이름 붙이는 방법을 암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은 어떻게 생긴 공식이냐? 자, 이렇게 생긴 공식이에요. 일단은 공식을 암기를 합시다. 암기하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사인분의 변, 사인분의 변, 사인분의 변이 전부 다 일치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어, 각각의 변과 각 있죠. 각에 대한 사인값, 사인과 변은 서로 비례한다라는 소리예요. 모든 변과 사인값은 전부 다 비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비율이 2R.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규칙이 있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 R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큰 원이죠. 삼각형의 바깥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이 원을 큰 원이라고 해서 라지 R을 쓰고요. 내접원의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작은 원이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스몰 r을 씁니다. 네, 요거를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라지 R과 스몰 r. 요게 이제 사인 법칙이고요. 이 사인 법칙은 외우실 때, 자, 얘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서로 스몰 a랑 라지 a가 서로 어떤 거라고 배웠죠? 마주보는 변과 각이라고 했었죠? 즉, 사인 법칙은 기억을 해줍시다.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비례식.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주보는 변과 각입니다. 마주보는 변과 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될 순간이 나올 때에는 서로 삼각형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각과 마주보는 변 간에 어떤 상보적인 관계가 있다.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는지는 뒤쪽의 문제를 보고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을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잘 보세요. 우리가 저기 붙어 있는 sin a분의 a가 2r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짝을 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이쪽으로 곱하게 되면은 변을 2r 곱하기 sin a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에 대해서 표현한 방법이 2번,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각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죠. 얘를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러면 2r분의 a가 sin a가 되겠죠. 그래서 sin 각, 요 형태로 표현한 방법이 2r분의 a 꼴이 되겠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요거 하나로 암기를 하시고 얘네를 변형을 해서 이용하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얘는 여기 들어있는 요거를 비례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비례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분모와 분자의 관계, 서로 이렇게 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의 변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고,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죠, 선생님?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사인 법칙의 증명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 기억나세요? 원주각.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을 해갖고 사인 법칙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예각일 때, 예각 삼각형일 때, 그리고 직각 삼각형일 때, 그리고 둔각 삼각형일 때, 전부 세 가지 다 어, 무엇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냐면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 전부 다 증명을 할 수 있고, 원주각의 성질에 의하면 이렇게, 자, 우리 이거 배웠죠? 바로 음, 서로 같은 원주각에 대해서는 같은 현의 길이를 공유한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주각을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점을 이동시키면 각의 크기를 유지를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녹색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변의 길이가 있을 때 여기가 A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A 코사인 세타고, 여기는 A 사인 세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거를 다시금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여기 각도가 A이기 때문에 이쪽의 변의 길이가 2R 사인 A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녀석을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녀석은 직각삼각형일 때에는 무조건 성립을 하게 돼요. 직각삼각형일 때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 길이가 2r인데 얘는 sin 90도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둔각삼각형일 때에는 밑에다가 또 다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냐면 그 원주각에서 사각형 기억나시죠? 사각형. 자, 이 사각형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원주각을 이루는 사각형, 내접하는 사각형은 서로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럼 이 녀석은 파이 마이너스 a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a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저 스몰 a 있죠. 이 스몰 a는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2r 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돼요. 근데 여기서 파이가 바깥으로 나가고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얘가 2r 사인 a가 되겠죠. 그래서 또다시 사인 a는 사인 a분의 a가 2r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들을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왜 이거 사인 a랑 a만 증명하셨어요? 이거 하나만 증명해도 사인 b에 대해서도 사인 c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각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이나 무엇을 이용해서 바로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을 해갖고 법칙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다음 파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